안녕하십니까, 난곡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의식 확장 수련 두 번째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식 확장 수련의 핵심은 사실은 첫날 제가 말씀을 다 드렸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얼마만큼 큰 의식에서 작은 나 자신의 몸을 볼 것인가, 물질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근데 이거는 위치의 변경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도 결국은 관념적인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이 관념을 뛰어넘는 것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념을 이용해서 지금 의식 확장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관념을 이용했던 건데, 그래서 비행기를 가는 높이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보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을 봐라 라는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결국 제가 관념을 이용한 겁니다. 사실은 위치에 상관없이 의식은 확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의식의 껍질을 벗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의 껍질을 벗는 거, 이것이 중요해요. 제가 꽃을 하나를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꽃 수술보다도 더 작은 어떤 그 세포 속에 들어있는 이제 작은 건데, 꽃의 위에서 보니까 그것이 전체가 다 보이는 거. 이제 요 개념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실 때 관념이 들어가서 상상이 되시는데, 요 자체를 벗어나면 물질을 넘어서 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물질을 넘어서 버리면 여러분들이 보는 요 세상은 이미 의식이 그대로 다 터져 있는 확장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물질 안에 살다 보니까 보는 시야가 좁다 보니까 내 시야가 요 바운드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요 마음을 버리기 때문에 깨달은 마음, 나는 깨달은 상태에서 세상을 본다. 깨달은 그 상태는 일체의 자는 것도 없고 깨어남도 없고, 거기는 일체의 어떤 죽고 삶도 없고, 이제 그 상태. 그러면 그거를 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뜨고 있는 요 상태, 요 물질을 보는데, 요 물질은 에너지체로 만들어져 있는데 결국은 만져지고 우리가 보여지고 색깔이 있지만 만져지지 않고 그 색깔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요 에너지체 파동을 그냥 그대로 보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너지체 파동이 물질 세상으로 오니까 요 형태를 갖춘 거예요. 파동의 원리에 의해서, 기운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음량이 하나로 딱 접하점이 맞아서 요 세상에 우리가 존재를 한다라는 이유입니다. 요 개념이 약간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는데 다시 요거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보는 이 물질을 제가 다 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 지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은 관념의 세상이다라고. 그런데 모든 것은 있는 것에서 나투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고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존재하는 이거는 에너지로 존재를 하는데, 에너지를 존재한다라는 건 우리가 에너지를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조상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물질을 보면 이 물질이 다 사라진 자리에, 컵이 사라진 자리에 실상에도 컵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요 실상의 컵이 물질 세상으로 나오니까 색깔이 존재를 한 게 요 색깔로 존재를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굳이 과학이라고 말을 하니까 과학이 그 원리를 밝히고 있잖아요. 자연 현상에 대해서. 색깔이 이렇게, 그치만 우리가 보는 이 색깔이 잘못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색깔이 원래 이 색깔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빛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색깔을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만져지는 건 물질 세상이니까 이렇게 만져져요. 이놈이 사라져 버리면 에너지체가 요 형상 요대로 요 에너지체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상을 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현상을 보면 실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상이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본인 스스로 못 보고 몰랐더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보면 그래요. 우리 기이한 이야기, 아니면 우리가 무속인집을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무속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도 의자가 존재합니다. 옥황상제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은 옥황상제님이 땅바닥에 안 앉아 계시잖아요. 옥황상제님은 멋지게 의자에 딱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도포자락을 알몸으로 안 나오잖아요. 옷을 걸치고 나오시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부정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옷이라는 것도 그대로 물질 세상에 나오니까 우리가
이게 만져지고 이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물질이 아닌 그 세상으로 넘어갔을 때는 에너지체로 존재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알고 싶어요. 안 보이니까. 그러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실상의 실존 그대로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과 양을 완성시키는 거. 이제 이거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단계별로 공부하는 것 중에 의식 확장, 오늘 이제 2번째였는데, 이 2번째는 좀 더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관념으로 만들어지는 위에서 여러분들 봐라. 관을 해라. 결국 이제 관하는 연습을 제가 시키는 건데, 관은 불교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 움직임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말하는 거를 바라보는 거. 그거는 깨어있지 않으면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제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말하는 걸 보고 있고 손을 보고 손의 움직임 다 느끼고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 바라볼 수 있는 거. 이런 연습을 하려면 자꾸만 여러분들한테 저 위에서 다른 타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고 그러면 조금 의식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의식 확장 수련 공부에 들어가면 파일이 자꾸 커지잖아요. 물질계가 여기에서 그 다음 물질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물질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질계로 넘어가기 전에 지구라는 거를 우리가 지구 안에 살고 있잖아요. 지구 하나가 물방울이라 생각하고 그 물방울을 한번 돌리면서 우리 보자는 거예요. 의식 확장만 하지 말고 의식 확장 속에 우리가 앞전 시간에 배웠던 공감의 능력과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구를 한번 돌려보면, 자, 굉장히 부를 상징하는 나라, 이 미국이라는 나라 속을 한번 이렇게 전체를 다 돌리면서 지구를 공처럼 보면 그 나라 속에서 어느 가정에 이제 우리가 그 만화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굉장히 큰 공간에서 막 이렇게 점점 좁아들어서 어느 집 창문으로 이렇게 확 이렇게 막 우주에서부터 지구로 해가지고 촥 해가지고 그런 어떤 모션들이 있잖아요. 어느 집에 딱 머물렀어요. 창문을 딱 열어 딱 피터팬 이런 천사가 돼서 딱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집 아이가 혼자 침대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어요. 아이가. 왜 울까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막 울고 있고 조금 더 들어가서 2층에서 울고 있어요. 계단을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 부모님이 아버지는 알코올에 늘 이렇게 코가 빨개져 있고 엄마랑 싸우고 막 때리고 부시고 막 이러고 있어요. 거의 아이는 두려워서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 그 아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돌리면서. 그러면 우리는 의식 확장에서는 처음 우리가 첫 단계, 첫 계단에서 공부를 할 때는 내 가슴 속에 있는 나라는 어린 아이를 이렇게 안아줬잖아요. 이젠 의식 확장에서는 그 아이를 가서 한번 안아줘 보자는 거예요. 돈이 다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좋은 나라가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상처받는 모든 마음에는 국경과 모든 시공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안아줍니다. 괜찮아.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싸우는 것은 너로 인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어른들은 원래 저렇게 싸울 수 있어.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하고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한테 아주 여러분들이 따뜻한 빛을 준다라는 마음을 에너지와 형성화해도 좋고, 그리고 나와 봅니다. 그리고 어느 라스베가스, 우리가 흔히 많이 관념화되어 있는 라스베가스라는 동네에 술에 정말 취해서 비틀거리는 한 멋진 여자를 발견을 합니다. 세상에 너무 힘들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이힐 높은 구두에,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백을 메고 정말 화장을 짙게 하고 파인 옷을 입으며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세상의 모든 힘든 그 삶이 그 안에 녹아있는 한 여자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여자에게도 돌리면서 손가락질을 하기 이전에 정말 좋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여자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그 여자한테 정말로 밝은 빛을 한번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돌려봅니다. 지구를. 아프리카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우리가 환경의 파괴라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동물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정말로 너무 가난해. 지금 이쪽에서는 너무 먹을 것이 넘쳐서 버려지지만 이쪽에서는 너무 가난한 문명 속에 살고 있는, 그걸 한 시대를 공존하고 있는
우리는 그런 또 아프리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체를 다 한번 돌려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 전체를 돌리고 나서 그 지구와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지워버립니다. 다 지워버릴 때는 여러분 자신도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워버리고 나면 일체 없습니다. 근데 눈을 뜨면 앞에 또 있습니다. 이것을 모순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 지웠는데 앞에 또 존재하는 이 현상계, 이것이 실제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또 한 단계 더 넘어오면, 다 지웠는데 이게 현상계면 현상계가 만져지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상에 가면 만져집니다. 물질에 있으니까 실상이 안 만져진다라는 관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자, 실상에 계셨던 분이 물질에 왔을 때랑 물질에 있는 사람이 실상에 갔을 때 서로 다 만져집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 관계를 이해하려고 하면 에너지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원을 한 바퀴 돌고 나오는 겁니다. 첫 시작할 때 물컵과, 내가 공부를 할 때 보면 첫 시작할 때 여기 물컵이 하나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물컵이 있었는데, 자, 이 물컵이 이만큼 오니까 세라 해도 맞게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과정 속에서 보면 물컵을 여기 오니까 세라 해도 맞고 물컵이라 해도 맞고, 왜? 언어에 갇혀 있으니까 사실 본질을 따져보면은 새나 물컵이나 우리가 모두 똑같은 밀가루의 한 근속이니까 저거를 세라 해도 되고 물컵이라 해도 됐습니다. 자, 근데 시작할 때 물컵은 우리가 말 그대로 관념화된 물컵이에요. 더 이상을 넘어가지는 못하는 물컵. 쫙 옵니다. 딱 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다. 물컵은 그냥 물컵이고 새는 그냥 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정도 오면 물컵은 물컵이요, 새는 우리가 선사님 책에 있는 견성, 성불, 우리가 홍익,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새는 새요, 물컵은 물컵입니다. 자, 이렇게 오니까 여기 와서 보면 물컵은 물을 담는 것이고 새는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모든 관념은 빠져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홍익입니다. 이거와 같은 게 원의 한 사이클로 돌아가는 게 우리가 공부의 방법인 것처럼 똑같습니다. 에너지체를 그렇게 배우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이라는 것은 천극락에서도 여러분 희노애락은 존재를 하고, 여러분들 지옥고 속에서도 희노애락은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처음에 산에 들어가니까 진짜 마음 너무 편하시겠어요. 거기는 다 닦는 분들만 계신다면, 자, 처음에 들어올 때 닦는 분들이 계시면 얼마나 천국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도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들어와서 막상 보면 여기도 세상이더라는 거죠. 이 안에서도 마음은 생겨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에 가서도 희노애락이 생겨나고, 그 정말 지옥이라는 것 속에, 불꽃 속에, 그 지옥고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면 거기에서 희노애락이 또 생겨나는 모든 이치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이 순간에 지금 놓여 있는 이 상태가, 여러분들은 희노애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희노애락은 흘러 지나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것 속에 놓이고 그거는 흘러가는 거.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다른 데서 절대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단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과정들 있잖아요. 신의 공부를 하는 거. 이런 공부들은 결국은 우리가 완전하게 이치를 통달하지 못하니까, 완전하게 신과 인간의 이치를 하나로 통달하고 그거를 느끼고 알고 깨달으려고 여러분들이 해버려야지 시공이 완벽하게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잘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요. 지금 여러분 속에 잘 사는 거는 각각의 목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남자 만나는 게 잘 사는 거,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잘 사는 거. 그래서 물어오는 과정이 다 달라요. 이 공부하면 돈 많이 법니까? 이 공부하면은 뭐 건강합니까? 이 공부하면 뭐 하면, 이게 목적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목적이 다 다른데 그 목적이 여러분들한테 어느 순간 희노애락 속에 빠져버리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또 허물어져 버리니까, 앞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드렸던 요 말씀대로 공부를 하신다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들 공덕으로는 여기에서 공부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법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부모님 공덕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 주셔야 됩니다. 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내 부모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쌓아온 그 공덕이, 여러분들 조상님들이 쌓아온 그 공덕이 오늘날 이 길로 여러분들을 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덕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을 만나고도 도망을 가는 게 여러분들의 업입니다.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의, 여러분들이 그토록 부족하고 부끄러워했던 부모님들의 공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수행하고 닦으셔서 여러분들 자제분들한테, 가족분들한테 그 공덕을 반드시 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생에 닦지 않겠다라는 그만한 벌은 세상 천지에 없는 천벌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 확장이라는 걸 통해서 조금 따뜻한 마음을 그 안에 집어넣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식 확장은 사실은 여기가 뭐 거의 그 다음은 이제 순차적 공부를 우리 혜주님하고 하시면 되는데요. 핵심은 이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자꾸 안 되니까 이제 계속 끌고 의식을 확장 정말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단계 공부가 있지 않습니까? 블랙 앤 화이트로 넘어가는데, 블랙 앤 화이트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코드주 이제 뭐도 하고 계속 주문 수련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굉장히 핵심은 딱 있습니다. 가장 기본, 여러분들이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지금 두 번째 의식 확장 수련, 그거를 또 잘하셔야지 블랙 앤 화이트를 또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매에 드셔야 되거든요. 삼매에 드신다는 거는 일체 마음이 고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색과 통찰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항상 걸어 다니실 때나 사색을 하실 때나 통찰을 하실 때 몸의 사이클이, 그 삼매의 자리는 일체 탁 터져 있는 자리예요. 의식 확장하면은 눈을 딱 감고 한 질문을 던지잖아요. 거기에서 과연 저 소리가 무엇인가? 이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언어적 차이가 있는데, 과연 저 소리가 무엇인가? 이 소리가 과연 무엇인가? 이 소리가 어디서 왔는가? 이 소리는 어디서 가는가? 여러분, 이거를 의식 확장 끝에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일체 정신이 없는, 일체 정신이라는 게 탁 터져 있는 자리에서 이 소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일체가 다 터졌다 했다면은, 일체가 이것이 내 의식 속에 만상이 들어있잖아요. 내 의식 속에 만상이 들어있잖아요. 만상 속에 이 소리는 만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소리도 만상이잖아요. 그러면 내 의식 속에서 이 소리가 나왔잖아요. 내 의식 속에서 이 소리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내 의식 속에서 이 소리는 나왔고, 내 의식 속에서 이 소리는 들어가는 소리. 이 말도 내 의식 속에서 나왔다면 이 소리도 그래서 딱 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를 만나고, 눈을 딱 뜨리니까 바로 그 자리에 내 앞에 보이는 우리 치사님이 부처의 모습이요. 이렇게 모두가 이미 살아있는 부처요, 하나님의 그 자리로 딱 놓여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블랙 앤 화이트를 하실 때 고요하게 일체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눈을 45도 아래로 살포시 뜨시면서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봅니까? 보려고 힘을 줍니다. 온 몸에, 온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에 힘이 들어가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힘이 들어가니까 블랙 앤 화이트를 보면 눈이 아파요. 눈이 아프고 막 힘들다고 하세요. 그 안에는 봐야 된다라는 강한 욕심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체에 없는 그 공한 마음으로, 일체에 욕심 없는, 일체 만상 속의 신을 보는 그 마음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일체에 가득히 욕심을 안고 무언가 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반드시 저거를 통해서 코드를 알아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딱 보시니까 막 거기서 여러분들 안에서 막 각자의 마음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모든 경을 하실 때도 한 소리를 툭 하고 내뱉으실 때, 이 단에서 툭 하고 올라오실 때 이 꽉 찬 에너지에서 신이 뱉는 소리로 우리가 경의 첫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첫 시작부터 이거를 통해서 뭔가 해내고 싶고, 이만큼의 돈을 낸 만큼의 가치를 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어요. 내가 어느 도반보다 잘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이런 수없는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업습이 아직 다 녹여내지 못한 업습이 이제 그런 거를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연제점이나 아니면 대구점, 우리 수원점, 서울 계시는 우리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꼭 제가 오늘 드렸던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모든 공부를 시작할 때 앉으실 때는 마음이 에너지를 빼고 릴렉스 시키셔야 됩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시고 그대로 앉으시면 몸이 깃털처럼 여러분 가볍습니다. 제가 용맹정진을 할 때 이번에 와서 보니까 앉는 자세가 다들 굉장히 많이 잘못되셨더라고요. 물론 척추가 틀어져서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이미 앉아 있을 때 그 무게가 자기 자신을 누르고 있더라고요. 마음의 무게가. 딱 앉은 자세가 깃털처럼 가벼우셔야 됩니다. 앉는 듯 안 앉는 듯 앉았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의식 속에 들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앉아 있어도 집중이 잘 되고 오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블랙 앤 화이트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지만 우리가 볼 때 눈이 보지만 결코 눈이 보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블랙 앤 화이트를 할 때, 컵을 볼 때, 사물을 볼 때 눈이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눈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은 하나의 보는 이 그 기계적 매개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결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고요함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 눈이 본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경을 계속 하시다 보면 경이 온몸을 뚫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딸기 있잖아요. 딸기를 이렇게 보면 딸기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알갱이들이 모여서 딸기 하나의 형태를 이렇게 갖췄잖아요. 뜯어보면 한 세포 이렇게 조그마한 이런 것들이 그런 거랑 똑같아요. 내 온몸이 그런 작은 걸로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이루어져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덩이가 돼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경이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지나가는 그때 선풍기가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경이 그대로 여러분들을 뚫고 지나가고 오고 감이 없이 그 안에서 오고 들어가고 이것이 망고의 진리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경을 하실 때도 앞으로 공부를 어떤 걸 하시더라도 블랙 앤 화이트를 하시더라도 선사님 도법을 계속 받으시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진짜 이 청정하고 맑은 여러분들의 그 신을 바로 탁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때 보면 산신 있잖아요. 산신, 텃신 이런 그 각각의 신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각각의 신들도 다 깨달은 신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각의 신들은 깨달은 신들이 아니세요. 왜냐면 그래서 산신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들 정말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산신 그러면은 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 산신령처럼 막 이만큼 수염이 나고 막 하얀 도포자락을 휘날리시면서 막 이렇게 계실 것 같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신이 되는 살아생전에 보면 큰 관직에 계셨던 분들이 보면 산신이 많이 되거든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산신이라 해서 다 깨달은 신이 아니고 깨달은 만큼 그대로 그러니까 인격신이 그대로 신이 되는데 자기 그런 만큼 그래서 산신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뭐 이웃집 아저씨 아니면 우리 그 가서 어느 군수님 만나듯이 정말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했던 그 상상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거는 관념이에요.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동네 군수님이에요. 군수님. 할머니세요. 할머니. 고맙다 얘기하시고 그냥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입 쓱 닦으시고 이런 할머니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 공부는 완전하게 업을 소멸해버리는 공부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공부인지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요 법안에 계실 때 노천교육원이라는 법안에 계실 때 여러분들 안에 내재돼서 올라오는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선사님을 만나서 몰랐어요. 저는 일체 그 기독교인이라서 몰랐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혀를 자꾸 천정에 붙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고 관을 하는 게 저는 어렸을 때 습관이 되어 있었는데 혀를 천정에 붙여라. 이게 자꾸 제가 이렇게 하는 제 방법을 스스로 이렇게 알아가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제가 선사님이라는 법 안에 존재하다 보면 내가 완전하게 트이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나한테 그런 메시지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노천교육 법 안에서.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이상한 법을 가지고 또 내 메시지를 주더라 하고 또 만들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법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요 공부는, 요 법 안에 계셔서 하는 공부는 산신의 어떤 그 경지를 넘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고 앞으로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긴 공부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특히 신의 공부는 선사님이 굉장히 막 세세하게 풀어놓으셨어요. 되게 자세하게 유튜브나 지금 하시는 공부 그거를 보시면 이 컵은, 저는 그냥 컵을 설명할 때 동그랗고 색깔이 이렇고 끝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은 이걸 정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되게 남궁님은 정리를 잘해줘서 알기 쉬워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깨달아져 있으면 이게 알기 쉬운데 여러분들은 껍질만 보는 거고, 선사님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이게 왜 하얀색이 되었는지 뭐부터 해가지고 컵이 왜 이 모양인데 못 알아들어도 다른 모양 갖다가 붙이고 막 이거를 막 정확하게 막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세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자상한 설명은 선사님이 사실 다 하셨어요. 기본 이치를 여러분들이 못 깨달으셔가지고 지금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데, 이제 제가 했던 거를 토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신의 공부로 들어가서는 제가 조금 짧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